그러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연봉 협상이 되냐. 당연히 기본급 쳐주고 그 다음에 고정상여 그런 거 쳐줘. 근데 문제는 변동상여지. 아까도 말했지만 직장인들은 솔직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연봉 협상이 마지막 큰 관문이 남아있는 꿀팁이 있다면 뭐 빌드업을 이렇게 생각하고 근데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는 면접 잘 보는 게 짱인 것 같아. 맞아. 그러니까 면접 잘 보는 게 짱이고 그 이후의 얘기는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당연히 사바사라서 면접 어떻게 봤냐에 따라 다르고 만약에 내가 워낙 잘 봤어 그리고 이 면접관이 나한테 홀딱 빠진 게 보여 그런 경우도 있어. 그런 경우에는 좀 과감하게 높게 불러도 괜찮아. 맞춰주는 경우도 많아. 왜냐면 그냥 반해버렸거든. 얼마를 줘서라도 데려오고 싶어.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사실 면접을 실무자들이 많이 보잖아요. 인사팀이 아닌 사람들이 합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면접관이 반했더라도 인사팀에서는 우리 버짓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기업 문화에 따라 다르지. 이제 소통이 그렇게 잘 되면 그치. 무조건 내려와라. 그리고 그 임원에 따라 달라. 임원 직동으로 얘는 데려와라 하는 경우도 있어. 얼마 줘서로 데려와라. 그럼 인사팀도 사실상 부담 없고. 그럼 부담 없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홀딱 반했으면 무조건 높게 해보라는 게 어쨌든 거기를 기점으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높게 나. 근데 간혹 가다가 정말 면접 잘 보셨는데도 혹시 내가 높게 부르면 채용 안 할 것 같아서 작게 부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럴 필요는 없어. 그러니까 높게 부른다고 해서 내가 진짜 얘 마음에 들었는데 높게 부른다고 해서 아 너 그럼 나가 이런 기업은 없어.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흔히 말하는 경우는 지원자 선제시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인사팀에서 선제시를 한다. 이런 경우에는 한 번 더 불러보는 것도 괜찮아요. 인사팀에서 조정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원딜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다.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뭐 조정이 안 될 수도 있어. 우리는 이 연봉 테이블이 워낙 견고해서 더 이상 맞춰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올려서 했는데 우리 못 맞춰준다. 그럼 이게 최대인 거야. 근데 내가 500 올려달라고 했어. 그럼 한 100, 200 올려줄 수도 있어. 근데 어쨌든 간에 한번 시도해보는 게 좋지. 한 번 정도는 좀 정중하게. 정중하게 한번 하고. 근데 막 왔다 갔다 하면은 이제 그럼 바로 그럼 채용 안 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면접 잘 보지도 못했는데 인사팀에서 아리까리한데 뭐 연봉은 20% 올려달래. 그러면은 사실 한 방에 나가리 될 수도 있어. 너무 무리하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7천 받고 있는데 1억 달래. 그런 실제 이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한테요? 형도 난감했겠네요. 7천에서 1억은 아니었고 5,500인데 8천 달러. 무슨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뭐 할 말도 없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정도면 그 사람이 완강했어요. 이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는 사람들이 있어. 여기저기 면접 봐가지고 재서 여기는 얼마 줬는데요? 여기는 얼마 줬는데요? 여기는 얼마 줄 수 있어요? 이러면서 계속 자기가 재는 사람이 있어. 그런 경우에는 그거를 기업이 느껴. 이거 재고 있다라는 걸 느껴. 그러니까 정확히 어떤 부분에서 느낀다고 얘기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그냥 뭐 경험치에 의해 경험치에 의해서 느껴. 왜냐면 연봉 상승폭이 너무 높은 거. 이 정도로 뻥튀기 된다는 거는 여기저기서 쟀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5,500이잖아. 여기서 6,000 준다는데요? 당신은 얼마 줄 거예요? 저 6,300이요. 여기 6,300 준다는데요? 당신은 얼마 줄 거예요? 저는 6,700이요. 6,700 준다는데 여기는 얼마 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런 경우에는 느끼고 그래서 그냥 나는 보냈지. 8,000원 원하신대요. 그러니까 그럼 채용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런 분들을 몇몇 이제 보게 되는데 결말이 항상 안 좋아. 두 군데 세 군데 정도는 선택은 할 수 있지. 선택은 할 수 있으나 그거 가지고 딜을 쳐서는 안 된다. 사실상 헤드헌터도 계약이 성사되면은 윈윈이라서 도와주는 편인데 맞아. 사실 그 정도 수준까지 가면은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오케이. 가끔 헤드헌터를 적대시하시는 분들 있어. 마치 무슨 보험 사기꾼 마냥 약팔이 마냥 나를 속여서 이상한 데 보내려고. 적이 아닙니다. 물론 나쁜 헤드헌터들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진 않아. 왜냐면 헤드헌터라는 직군 자체가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상한 분들도 분명히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윈윈하는 관계다. 만약에 내가 JD가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JD를 보고 내가 이 직군이 맞다 라고 생각이 든다면 헤드헌터를 굳이 의심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내가 JD를 봤는데 혹시 뭐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뭐지? 라고 했으면 그 사람이랑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적합한 JD를 줬으면 이 사람은 그래도
그래도 나랑 윈윈 하려고 하는 사람. 윈윈하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좋은 헤드헌터 고르는 팁이 결국 이게 되겠네요. 좋은 헤드헌터 고르는 팁은 뭐 당연히 자기한테 적합한 JD를 주는 헤드헌터도 있지만 당연히 중요한데, 그 메일을 보낼 때 글자체 막 뒤죽박죽 섞여 있고 딱 봐도 싼티나는 그 메일을 받을 수도 있어. 그 경우에는 말했잖아, PM이라는 게 있다. 오더를 수주해오는 PM이라는 게 있어. 그 메일이 엉망진창인 경우에는 PM한테 받을 때 내용을 개떡같이 받은 거야.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개떡같이 받아도 내가 다 바꿔서 설명 추가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내. 근데 그 개떡 같은 게 그대로 왔다. 그러면은 PM이나 얘나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잘못된 거야. 그냥 받은 대로 무조건 일단 뿌리고 보자 하고 뿌리는 사람 뿌리는 애들인 거야. 걸러야 된다. 걸러야 돼. 그 메일 포맷을 보고 그냥 바로 알 수가 있겠네요. 바로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메일에서 별다른 정보 안 주고 그러니까 이빨로 깔려는 사람들도 있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은 좀 사기꾼인 확률이 높지. 실제로 안 좋은 헤드헌터들도 있고. 그럼 형이 이제 생각했을 때 헤드헌터를 통한 지원이랑 직접 지원하는 거랑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내가 헤드헌터라서가 아니라 그 직접 지원하는데 무슨 이점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 왜냐면 헤드헌터를 통해서 지원을 하면 기본적으로 이력서 첨삭받을 수 있고 면접 팁 얻을 수 있고, 만약에 운이 좋으면 대충 그 기업의 상황을 알 수가 있어. 어떤 상황이었고 그래서 어떤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다 라는 거 정도는 헤드헌터한테 언지해주는 경우가 많고, 뭐 연봉 협상 같은 경우에도 헤드헌터 통해서 하는 게 훨씬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지. 왜냐면 앞으로 들어갈 기업이니까 직접적으로 내 욕망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지 못해. 근데 헤드헌터한테는 할 수 있단 말이야. 거기서 과격하게 얘기를 해도 알아서 필터링 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전해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지.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돈을 헤드헌터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 무료로 이제 서비스를 받는 거니까 안 할 이유는 없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저 기업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저 기업은 직접 채용밖에 안 해. 그런 경우는 어떤가요? 일단 대기업 어떤 직군에 한해서는 헤드헌터를 안 써. 쓸 필요가 없어서. 수요가 많아. 수요가 많으니까 뭐 할 필요가 있나, 알아서 오는데. 그리고 좀 큰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자체 리크루터가 있어요. 자체 채용팀이 있어서 거기서 그냥 구하는 경우도 있고. 형이 말한 아까 큰 건 같은 경우에는 진짜 엄청 큰 기업인데도 바로 서치폰 의뢰한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특별한 직군이니까. 그렇기도 하고 너무 중요한 포지션이다 보니까 그 직군의 그 연차에 해당되는 대한민국에 있는 인재를 다 봤을 수도 있어. 직군에 따라서 다르고. 리크루터가 있는데 헤드헌터를 쓰는 기업도 많아. 그래서 리크루터랑 헤드헌터를 경쟁시켜. 이제 제 주변에는 이직한 경우에 엄청 만족을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그렇고. 근데 이제 사람들은 본인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 습성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이직하고 혹시 후회한 사람이 있었는지. 어떤 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이제 환불권이라고 하죠. 그 헤드헌터가 쉬운 게 아닌 게 입사를 하고 나면 보증 기간이 있어. 그 사이에 나가면 환불을 해줘야 돼. 기업에 환불을 해줘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안에 나가버려. 입사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환불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이거 환불권이라고 하는데, 나 같은 경우는 환불권이 딱 한 번 있었어. 딱 한 번 있었는데, 그 건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조금